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있어가지고 소통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자,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 오늘 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트클럽 소송 참여자들을 위해서 디펜드미 로펌과 줌미팅을 진행할 최은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통역은 제이께서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제이.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죠. 네, 통역 잘해 주십시오. 네. 오늘 그 회의 일정은 이렇게 안내가 될 겁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리 이제까지 그 소송에 참여하실 때까지는 제가 디펜드미로부터 받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셨죠.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오늘 소송 참여자들을 위한 첫 번째 미팅인데요. 이제 신청은 마감이 되었고 오늘 디펜드미라는 회사의 소개, 그래서 여기 조란 말라코비치 변호사 그리고 알렉산더 말라코비치 변호사, 이 두 분이 부자예요. 아들과 아버지.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 돼. 40년 넘게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아들이 또 파트너에서 같은 로펌을 운영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두 변호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실 텐데, 이야기의 순서는 그 디펜드미의 역사, 그러니까 디펜드미의 연역부터 시작을 해서 비트클럽을 소송을 처음 참여하게 됐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제까지 디펜드미라는 곳이 어떤 사건들을 수임을 했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비트클럽이 현재 미국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고 향후 어떤 일정이 남아있는지, 여러분들과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합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디펜드미 두 분의 변호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이 순서가 끝나고 나면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화면을 오픈하지 않고 실명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에 문제가 된다는 질문이 있다면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먼저 이 조란 말라코비치 변호사하고, 지금 조란 말라코비치 변호사 아직 입장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실에. 그래서 조란 말라코비치의 아들이면서 현재 디펜드미 변호사이죠. 알렉산더 말라코비치. 이분이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하실 거고 중간중간 조란께서 자기 직접 소개를 하실 겁니다. 먼저 우리 알렉산더 말라코비치의 인사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So, Alexander Malyakovich,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for the participants? Yes, but I would suggest that before we start, we just wait a couple of minutes for Zoran Miljakovic. He will be here. He had some technical issues with the computer, but he's here. 지금 제가 자기소개를 해도 되지만 몇 분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지금 조란 말야코비치가 이곳에 있기는 한데 컴퓨터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잠시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온라인.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오늘 그 진행되는 조란 말라코비치 변호사가 입장하기 전까지 3, 4분의 시간 동안 오늘 진행할 중요 순서에 대해서 그냥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는 순서를 정해놨는데요. 어떤 순서를 할 거냐면, 먼저 우리 조란 말라코비치 대표 변호사죠. 곧 입장하실 겁니다. 여기 현재 알렉산더 말라코비치는 조란 말라코비치의 아들이면서 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이분도 변호사예요. 부자가 변호사죠. 그런데 이제 조란 말라코비치 변호사가 먼저 자기소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알렉산더 말라코비치가 자기소개를 할 것이고,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면 디펜드미 법무법인에 대한 소개를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로펌이 사기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또 디펜드미에서 자기들의 그 회사 소개서를 받아서 여러분들 기재를 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으실 겁니다. 디펜드미 회사에 대한 연역에 대해서 잠깐 듣고, 그 다음에 미국 법원에서 비트클럽에 대한 법원 재판 과정, 그리고 판결의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펜드미가 최초부터 이 비트클럽 사건을 수임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미국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까지 아마 설명을 쭉 듣고 나서, 그래서 그 법원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얘기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소송 참여자들과 최용구라는 사람 무슨 일을 했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그래서 지금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설명을 들으시게 될 거고 향후에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소송 참여하신 분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 설명을 듣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조란 말코비치 변호사 들어왔네요. 제이. Zoran? Mr. Hi. Zoran Marjakovic. Hello. So could you Hi, please good evening, introduce yourself everyone. for the participants? So before we begin, could you please pause after every 2 or 3 sentences for smooth interpretation? Yeah, I'm Zoran Minjakovic. Many people from South Korea know me. and good evening for everybody. 저는 조란 말야코비치이고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압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Thank you. Okay, so I will do a lengthier introduction. I apologize first of all for the couple of minutes of wait time. We had some technical issues, but it seems that we have overcome them. 저는 조금 더 길게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저쪽에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것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and I would like to thank Mr. Troy for organizing this meeting tonight.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여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최용구 씨에게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y name is Alexander Miljakovic, and as you can see by my last name, I'm actually the son of Mr. Zoran Miljakovic. 네, 저는 알렉산더 밀야코비치이고 제 성을 보면 아시겠지만 조란 말야코비치의 아들입니다. I hav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London in the United Kingdom, and I've been with Attorney Miljakovic Defend Me office for the past 11 years. 저는 영국에 있는 런던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11년 동안 디펜드미에서 일했습니다. Zoran, maybe also just to add, Zoran will speak in our local language, and I will translate to English. Then you can translate to Korean, please.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조란은 저희 나라의 언어로 말할 것이고 그것을 제가 영어로 통역하면 그것을 다시 한국어로 통역해 주세요. Zorane, da li ti želiš još nešto da dodaš? Zorane? Mutovan si. Okay, it seems that we still have some technical issues, so I will still take over. As you know, 아직까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제가 맡겠습니다. So the Defend Me law firm, Attorney Miljakovic law firm, has a very long tradition for almost 100 years. 그래서 밀야코비치 변호사의 로펌인 디펜드미 로펌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We have worked with many clients, local and international clients, and we have had a lot of cases over the decades. 그리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저희 국내 고객들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들도 수십 년 동안 많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What we have done, especially in this modern time, is that we have created a system that is connected to our law office called the Defend Me. 저희가 최근에 했던 작업을 말씀드리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디펜드미 사무실과 연동되는 시스템입니다. We have realized that with the rise of internet and the rise of the crypto market, a lot of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invest money into online businesses. 저희가 목격한 바로는 최근에 인터넷과 암호화폐가 상승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사업에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Many of these businesses turn out to be a scam. 이러한 많은 온라인 사업들 중 대다수가 사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o it was very difficult for a client like yourselves who come from Korea to be represented in Europe or the United States or the rest of the world.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세계의 어떤 곳에서 법적으로 대리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It was difficult because these cases are very big, complicated, and international in nature.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사건들이 크고 복잡하며 국제적이기 때문입니다. Meaning that you would have a company that is registered in British Virgin Islands with owners from Singapore operating out of South Africa.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sentence again? So to explain, you would have a company, a business that you invest in that is registered in the British Virgin Islands with the owners from Singapore operating out of South Africa, for example.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 그런 사업체들이 등록은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로 되어 있고 소유주는 싱가포르에 있고 운영은 남아프리카에서 하는 것과 같이 국제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So when this business turned out to be a scam and these scammers have taken your money, you as an individual from Korea cannot do anything. 그래서 만약 이러한 사업들이 사기로 밝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가져갔을 때 한국에 있는 개인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Because these cases are very complex and because they're very expensive if you would like to hire individual lawyers. What did you just say before expensive part? Because these cases in situations like these are very complex and okay. expensive.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은 매우 복잡하고 그 한국에 있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기에는 매우 비쌉니다. So through our Defend Me platform, we have created a situation where you, a victim, for a small amount of initial legal fees, can apply and be represented globally. 그래서 저희가 디펜드미 플랫폼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초기에 법률 비용을 조금만 지불하고서도 법적인 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We have managed to achieve this because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these cases who participate, and when they pay small amounts of money, with a lot of people, we can cover the expenses and represent people as if they applied individually.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서 그들이 적은 돈의 수임료를 각각 지불하면 전체적으로 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과 같이요. We are one of the first, if not the first, law office in the world who has approached this issue in this way. 저희가 세계에서 첫 번째로 이러한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 로펌입니다. So thank you for listening, and now I will talk specifically about the case and about different issues.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o over the past weeks, we have received a lot of questions from all of you. So we have created a small answer to all of these questions for you now.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에게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했습니다. After we finish, I suggest that if you have any questions, you send them to Mr. Choi, and Mr. Choi will then ask us, and we will reply to them.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저희의 설명이 끝난 후에 여러분이 질문을 최용구 씨에게 말씀해 주시면 최용구 씨가 그 질문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대답을 할 것입니다. Do not worry if we do not reply to your question. We will do not worry if we don't reply to your question in this meeting. We will reply every question in a written form and send them to you later. 만약에 오늘 이 미팅에서 여러분의 질문이 대답되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답을 작성해서 보내드릴 것입니다. So, in relation to BitClub case, 네, 비트클럽 사건과 관련해서 at this moment, we are hired by approximately 100 clients from Europe. 지금 저희는 유럽에서 대략 100명의 고객들의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These clients have contacted us through recommendation from our other clients. 이 고객들은 저희의 다른 고객들의 추천을 받고 저희에게 연락을 한 경우입니다. They contacted us for the reason because they have invested in BitClub case and they wanted to get their money back. 그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한 이유는 이 비트클럽 건에 그들의 돈을 투자를 했고 그 돈을 돌려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They had no knowledge or understanding of the American legal system or how the American system is organized. 그 고객들은 미국의 법률 시스템이 어떤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지식이 없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Many of them have tried contacting the American court and the American prosecution, but they never had any information from them. 그들은 이미 미국의 법원과 미국의 검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에게서 어떤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When they hired us and when they signed the power of attorneys, and after we have officially started representing them, we went to the United States and had meeting with our colleagues from the United States, from American lawyers. 그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들을 법률적으로 대리한다는 계약에 서명을 한 후에 저희는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 저희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With these lawyers, we discussed the BitClub case and we agreed on the approach for the BitClub case and our clients. 미국 변호사들과 함께 논의한 것은 이 비트클럽 사건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The American legal system is very unique and very complicated. 미국의 법률 시스템은 매우 독특하고 복잡합니다. And because we wanted to give full service and best possible outcome for our clients, we decided to work with the American law firm. 저희는 고객들에게 전체적인 완벽한 서비스와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들과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Since the American system is very precise and very complicated, it is really important that all submissions from clients to the court be correct and in the form. 미국의 법률 시스템이 매우 미세한 것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제출을 할 때 형식에 맞아야 되고 아주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And it is very difficult to complete all of these forms and these hurdles without a help from a lawyer.
그리고 이러한 양식을 전부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힘듭니다. From all of our clients from Europe who have hired us, we have checked their claims, all the documents that they have, their investments, and everything they invested in the BitClub case. 저희의 유럽 고객들의 경우 저희는 그 유럽 고객들이 제기한 소송, 그리고 그들이 보내준 서류들, 그리고 그들이 비트클럽에 투자한 돈 등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We have analyzed their claims, and we have helped, and we have filled out their forms, and we have submitted their documents to the court in the proper legal form. 그 유럽 고객들의 소송 내용을 분석하고 모든 양식들을 작성한 후에 그 미국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ven before we've had contacts with the victims of the BitClub fraud, even since before the American prosecution started, because some of our previous clients were investors in the BitClub system. Some of your existing clients, irrelevant from Some of our Bitcoin? clients that we have worked before with are already investors, and they have asked us for our opinions even before the case went to the American court. So we are knowledgeable of the case even for some time now. 그래서 저희는 비트클럽 사건이 미국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고객 중에 이 비트클럽의 투자자였던 분들이 있었고 그들이 저희에게 법적인 조언을 구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러한 시간을 거쳐서 지식이 아주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Now, there was a lot of questions in regards to the 5 defendants in the BitClub case. 5명의 피고의 그 비트클럽 사건의 5명의 피고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We have already explained the legal situation around these, but I will repeat them now again. 이미 이들에 대한 법적인 상황을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I must say again that Mr. Choi was of great help to us, and that he really helped us in communication with the clients, and especially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and the cultural difficulties that we have between Europe and Korea.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용구 씨가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문화적인 차이를 감안하고서라도 이런 의사소통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So now, in the process before the American court, we have 5 defendants. 미국 법원에서 5명의 피고가 있습니다. Out of these 5 defendants, 4 defendants have admitted guilt. 5명의 피고 중에서 4명의 피고가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One of these 4 defendants who admitted guilt, his name is Mr. Silviu Catalin Bellacci, made plea agreement with the prosecution. Could you please type in the name of the one? Mr. Bellacci. 이 4명 중에서 한 명의 피고인 미스터 발라치가 유죄를 시인하는 그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The other 3, Mr. Gordon Beckstead, Mr. Jebediah Weeks, and Mr. Frank Abel. Could you please, can you
So these are not English names, so it's hard These for are me English to... names, yes. These are Mr. English names. Mr. Gordon, Mr. Jebediah, and Mr. Joseph. 이 세 명의 피고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세 명의 피고들은 They are waiting, so they have admitted guilt, and now they're waiting for court to give them a sentence. 그 나머지 세 명은 유죄를 시인했고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This means that these four people have admitted guilt. Some of them were sentenced, and some of them are waiting for the sentence to be delivered. 다시 말해서 이 네 명은 유죄를 시인했고 그 중 일부는 판결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세 명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Legally, this means that for them the case is over. They have admitted the criminal act that they have done. They will receive court sentences, and their assets are confiscated to be given back to the victims. 이것을 법적으로 설명하면 이 네 명에 대해서는 사건이 종료되었고 그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을 것이고 몰수된 자산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질 것입니다. The last one, Mr. Matthew, 마지막 다섯 번째 매튜 씨는 he's waiting for his sentence to be delivered. 그 사람은 판결이 내려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But since the four people that he created the whole business with already admitted guilt, the court will definitely find him guilty. 하지만 그 한 사람과 같이 일했던 나머지 네 사람이 유죄를 시인했기 때문에 법정은 이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도 반드시 유죄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What this means for you? Legally, it means that all the assets that they have obtained through this criminal enterprise, along with their personal items, assets, houses, wallets, bank accounts, are taken from them to be used as a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which are you. 이것이 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범죄 사업체로부터 얻은 어떤 자산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은행 계좌, 미술품, 집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등등 모든 것들이 압수되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피해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Further, what is really important to mention is that during the trial and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all of their computers were taken. All the information about investments, about investors, about assets was on these computers. This means that the American prosecutor has information about the whole business and about all of you.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언급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검찰 수사 과정 그리고 재판 중에 그들의 컴퓨터가 압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에는 그 투자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고 미국 검찰들이 이제 이러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This is good news because a lot of victims have lost their investments details, they have lost their proof of investment, and they do not have the full claim amounts that they can prove.
이것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이 많은 고객들이 자신이 여기에 투자했다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이만큼의 금액을 투자했다는 그런 정보를 갖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This means that I would suggest for the clients, for the victims who do not have the full documents and the full proof of their investment to still submit their claims because it can happen that the American prosecutor in the court will have that information based on the laptops and computers they have taken from BitCloud.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투자 금액에 대한 모든 서류라든지 그런 증거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 과정 중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노트북에 그러한 정보가 들어있고 미국 검찰들이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f course, it is very important to mention that if you have all evidence of your investment, it will be you will be in a better situation, so to speak, as you can directly prove your claim. 물론 한 가지 중요하게 언급해야 될 점은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한 것에 대한 전체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제기한 소송을 증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o, the way the court system operates in a situation like this is the following. 그래서 그 법정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So, from the victims, they will collect all the evidence and answer all of the questions that they will submit. 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든 서류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집할 것입니다. It is really important when answering questions to be 100% truthful. You cannot invent or you cannot say something that isn't. 질문에 답변을 해서 제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100%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답변을 만들어내서도 안 되고 꾸며내서도 안 됩니다. Because this way you will risk for your claim to be dismissed and for you not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repayments are considered. 만약에 답변을 꾸며낼 경우 여러분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고 그러한 몰수된 자산을 피해자들한테 되돌려줄 때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specially because, as I've already mentioned, they have all the documents and they have all the information about you.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So, what are the reasons why you should submit your claim to the United States Court? 자, 이제는 미국 법원에 여러분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here is one very simple but yet the most important reason.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If you do not submit your claim in a proper way, you will not be considered as a victim that needs to be given their money back. 만약에 여러분이 적절한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돈을 되돌려 줄 때 여러분이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This means that you will definitely not get anything back and your money that should be given to you will be divided and given to somebody else. 그것은 여러분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란 것이고 여러분의 돈이 나누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In case that the American prosecutor has found more money than people applied
to their claims, the money will not go to those who didn't apply. It will go to the states. 만약에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청구한 금액보다 그 미국 법원에서 그 찾아낸 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 이 돈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나라에 기속됩니다. What we hope for our existing clients and what we hope for you as well, whether you're our clients or not, is because BitClub was such a big network that operated globally. Very few people have applied to get their money back. And because of that, we hope that there is more money that they have found than people who have applied. 비트클럽이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아주 큰 조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의 기존 고객들 그리고 여러분이 저희의 고객이 되든 아니든 이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바라는 것은 그들이 아주 큰 조직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숫자는 그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고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그 청구 금액보다 아마 더 많은 돈을 발견할 거라는 것입니다. We do not know this for sure, but this is what we deduced based on what we know now, and especially knowing how many people do not even know that they can ask for their money back now. 이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추론한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We know for a fact that after the sentences were given for all 5 defendants, the court will determine the amount of money given back to each victim. 저희가 이제 사실로서 알고 있는 것은 이 5명의 피고가 전부 다 판결을 받고 나면 법원이 그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we have now, we hope that will be done by the end of the year. But we cannot know for sure because American judicial system is slow and changes are possible.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예측을 해보자면 이렇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 올해 안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판 과정이 복잡하고 또 변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What is important to mention is that when we were in New York consulting with the American colleagues, American lawyers, and then the prosecutor, what was said is technically the case is over. What is left is for them to accept claims. 저희가 그 미국에 있는 동료 변호사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눈 바에 따르면 일단 기술적으로 이 소송은 끝난 것이고 I forgot what you said after the part that technically this case is over. What's left is the technicalities about the sentencing and figuring out the claim amounts to the victims. 기술적으로는 이 소송이 이미 끝난 것이고 이제 판결이 내려지는 것과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그런 금액이 돌아가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Therefore, we advise everyone. We have done this for our clients in Europe. We advise you and we advise everyone who was a victim in a BitClub case to submit their claim as soon as possible.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저희 유럽에 있는 고객들에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미국에 그 청구를 제기하십시오.
because we cannot be sure when the court will stop accepting submissions. It is 왜냐하면 therefore 왜냐하면 it is- sorry. 왜냐하면 Please go. 미국 법원이 그 소송 제기를 언제까지 받아들여 줄지 저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do it as quickly as you can because it is in your own best interest to do so. 따라서 이 소송 제기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Yes. Now I would like to have a few words in regards to the litigation costs, so the cost towards defending. 이제는 그 법률 비용, 디펜드미의 법률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e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for European standards, 1 hour of consulting or working with a lawyer costs approximately $500. 유럽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시간에 변호사의 컨설팅을 하는 것이 $500입니다. In America, it can go up to $1,000 or is based on the value of the case, so how much money it is involved. 이것을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간당 $1,000까지 올라가고 그 소송 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We have decided to give a very good cost for legal fees, no less because of Mr. Choi, who asked us many times to do so. 저희는 그렇게 그 법률 비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영구 씨가 많이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What is important to mention is that each individual claim, for every one of you, we have to go one by one.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는 하나씩 이렇게 업무를 해야 합니다. It takes a lot of time to prepare all the documents, to check the validity of all the documents, to fill out the forms that are required by the American prosecution. 그리고 그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모든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그거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모든 제출해야 되는 양식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은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With the current price per claim that we have given you, we as a law office managed to cover the cost of what I've just said in regards to acknowledging the claim and processing the whole claim. 저희가 제시해드린 소송당 가격은 이 가격으로 저희가 그런 클레임 소송을 받고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것을 모두 맡겠다는 뜻입니다. Precisely for this reason, it is our biggest incentive to get the money back to our clients because this is the only way that the whole case will be profitable for us. 그래서 이 소송에서 고객들이 돈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 가장 저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지만 저희가 이런 이익이 조금 남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We have talked about this a lot, and we believe that this is the fair and the right approach for clients and for us, because our interests are the same. We want to get you your money back as much as you do.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공정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고객들이 원하는 것과 저희가 원하는 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둘 다 소송에서 그 돈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What is important to mention, and I didn't mention the Defend Me platform in the beginning for no reason, because our IT team has developed this platform to help us out, speed up the whole process. 저희가 처음에는 디펜드미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디펜드미 플랫폼은 저희의 IT 팀에서 이러한 과정을 속도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In practice, this means that we're much quicker to go through all of your submissions and your claims, which is a very important aspect in this case, especially. Then it would take another lawyer who doesn't have the system or who doesn't have the knowledge about the case at hand as much as us. 그래서 이러한 디펜드미 플랫폼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이 제출하시는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청구 내용을 검토하는데 훨씬 빨리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이 케이스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지 않은 다른 변호사와 비교해서요. And I think that this leads us nicely into our next topic that we wanted to discuss. 이쯤에서 저희가 논의하고 싶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좋은 것 같습니다. Namely, we have received information that one of our colleagues from Korea has posted negative and untruthful information about our law office and about us in general. 한국에 있는 동료에게 듣기로 저희 로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와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ow, this is unethical and this is not a way for a colleague to behave, and we will submit this to the Korean lawyer chamber. 이것은 비윤리적인 것이고 다른 변호사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 변호사협회에 클레임을 제기할 것입니다. Respectable lawyers and ethical lawyers do not behave in this way. 윤리적인, I'm sorry. We are judged based on our efforts and based on our work and the outcome of our work. 윤리적인 변호사라면 이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받고 저희가 한 일과 저희가 한 일의 결과를 통해서 평가받습니다. As I've mentioned in the beginning, we're a law office with almost 100 years of experience.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로펌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로펌입니다. We work with a large number of clients from all over the world on many different cases. 저희는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과 많은 수의 고객들과 다양한 소송에 대해서 일합니다. We have provided them a service for the amount they can afford, and we have helped them, and we have given them hope, and we have been there for them when nobody else would. 저희는 고객들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들의 곁에 같이 있었으며 그들은 그것을 고마워했습니다. Moreover, this week we were contacted by Korean embassy here in Belgrade. 이번 주에는 한국 대사관 벨그리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They checked who we are, and they know that we are helping Korean citizens here in Europe and in the United States. 그들은 이제 저희가 한국 시민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국 시민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They are very grateful for our help, and we are in touch with them now. 그들은 우리의 도움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하고 저희는 이제 그들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They want to see how they can help us help you. 그들은 저희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I have a few more questions here, but I believe I've answered the most important things. Perhaps I would let Zoran say a few words now, if everything is technically okay. 저희 지금 그 질문 몇 가지가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조란이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Zorane, unmute. Zorane, ne čujemo te, moraš da uključiš mikrofon. Da li me čujete sada? Da. Ja se izvinjavam zato što sam, javljam se iz hotela, službeno sam u Beču i veza je nestabilna bila internet ovde pa sam morao se okačiti na telefon. So first of all, Mr. Zoran would like to apologize because he's on a business trip in Vienna and he's in a hotel, so the internet connection is not very stable there. 조란이 먼저 사과를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그는 출장으로 비엔나에 있는데 호텔의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습니다. Bilo mi je potrebno desetak minuta da prebacim na telefon Zoom sastanak tako da sam mogao da nastavim da pratim. Yes, he said that he needed some time so he can switch from computer to his phone so he can participate in the meeting. 그래서 시간이 걸렸던 게 컴퓨터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Ja sam pažljivo slušao ceo tog sastanka i mislim da je Aleksandar uglavnom sve rekao. Ja samo želim da dodam sledeće. Polako. So he says that he is carefully listened to the whole meeting, and he says that Alexander, so me, has pretty much explained the most important issues, and he would just like to add the following. 저는 이 미팅을 전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고, 알렉산더가 중요한 내용들을 대부분 말씀한 것 같아서 저는 다음 내용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Mi smo napravili ovaj sistem jedinstveni prvenstveno u nameri da našu profesiju i naš rad bude što efikasniji. Iz razloga što se svet vrlo brzo menja i masovne prevare koje se dešavaju preko interneta. Moraš, ne mogu da pratim. Dobro. He would like to add, and it's a general note, that we have created the system in order to speed up and make the whole procedure more technical in the sense that we can follow the trends that are happening, the modern trends that are happening, meaning that all of these international frauds, and now I'm adding to what I think he will say, that all of these international frauds are very difficult for police, for prosecutors, for individual countries to take care of. 저는 이제 한마디 저희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러한 디펜드미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 떠오르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저희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국제적인 사기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한 개인이 이것을 다루기에 힘든 부분이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Samo još jednu stvar, Zoki, molim te da završim poentu što se ovog tiče.
Jel mogu? Može. Yes. The whole point is that we allow a lot of people in one to collect them and help the prosecution, help the police solve the case, because we have all the information, we have done all of the investigation, we have explained to them how everything works, and we have hundreds and thousands of clients who are scammed, who are stolen huge amounts of money. This means that the police cannot put the case on the side, and it means they will have to work on it. 저희는 아주 많은 고객들의 사건들을 모아서 검찰이나 경찰이 이러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것을 돕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그런 조사를 진행했고 수백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돈을 잃었고 저희가 이런 많은 수의 소송을 가져다 놓았을 때 그들은 이 사건을 그냥 옆으로 치워버릴 수 없고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Could you please make your sentences shorter for Yes, I smooth apologize. It communication? gets lost in translation when I translate from him as well. Yes, we will do it. Mute. Moraš da uključiš mikrofon, Zoki. Pre nego što sam nastavio porodičnu advokatsku tradiciju, 10 godina sam radio u službi bezbednosti svoje zemlje i jako dobro poznajem te mehanizme rada službi i međunarodne saradnje. Yes, he would like to add that before he continued family law practice, he worked for the state security, and he was working in regard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nd military agencies. 그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 그가 이제 변호사의 법률 일을 하기 전에 국가 보안 분야에서 일했고 국제 협력 단체에서 so he was working on national secur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ies. National security agency cooperating with other national agencies. So it was an international affair. 그가 법률 일을 하기 전에 국가 보안 기관에서 일을 했는데 그 기관은 다른 국제 협력 기관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Sa svim tim iskustvom onda smo napravili ovaj mehanizam koji da pomogne ljudima za ne mnogo novaca da dođe do pravde. So he, with all of his experience and realizing what is happening, he created this Defend Me system to help people, therefore, for little money, to be represented and have access to justice.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그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도 그 정의를 찾을 수 있게 돕기 위해서. Zoki, ovo smo rekli sve. Ajde daj da kažemo poentu i da se zahvalimo i to. Ja želim sada da kažem da ćemo mi, naša kancelarija koju ja predvodim, dati sve od sebe da i ovaj slučaj koji je dovede do kraja u zajedničkom interesu. He would like to add that Defend Me and the law office that he is leading will give the best effort and all that we have to lead this case for mutual benefit of all of us. 그는 그의 법률 사무소와 이 Defend Me 시스템을 통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Eto, to je, ako imaju pitanja... I know it's late in Korea, and I would like to thank you all for your patience. And if you have possibly any questions that we can answer now, if not, you can send us a question via Defend Me as you wish.
지금 한국은 늦은 시간인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지금 하셔도 좋고 아니라면 디펜드미를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한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잠시만요. 박한기라는 분 실명이시고 화면을 오픈하고 질문을 먼저 해주세요. 저한테. 어떤 질문이시죠? 몇 가지 좀 정리해 놓은 질문이 있어서, 우리 회원들하고 좀 공유하기 위해서, 좀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뭐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고, 네. 답변이 어려운 거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보세요. 일단 이제 청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청구 소송이고 승소의 여부가 없어요. 그냥 청구하고 청구 리스트가 검사가 받아가지고 합당하다고 하고 거짓이 없다면 네. 미국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미국 법원은 가압류 재산에서 또 n분의 1만큼 돈이 여유가 있다면 다 주겠지만 모자란다면 n분의 1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기고 지구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청구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면 그게 받아들여져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연말 안에 네.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다. 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툴 일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네. 소송 과정의 종료시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요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빠르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디펜드미 말라코비치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했던 게 뭐냐면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좀 전에 이제 이게 결정은 된 거 아닙니다. 올해 연말 안에 여러분들한테 돈이 된다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러면 기간을 역추산해보는 거예요. 미국 법원에서 돈을 주려면 일단 미국 법원에 청구서가 넘어가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지금 4월 말이에요, 거의. 그럼 이제 5월 달이겠죠? 그럼 미국 법원에서 12월 달에 지급이 되려면 검사로부터 법원이 서류를 받으면 바로 줄까요? 법원도 검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시간이 걸릴 거예요. 또 검사가 디펜딩으로부터 서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다 인정할까요? 검사도 또 뭐 리스트업을 정리를 하겠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럼 이것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남은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네.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이 미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아직 계약서를 작성을 못했어요. 뭐 넣다 뺐다 막 환불 요청도 막 이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송금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디펜딩 홈페이지에 클레임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그게 400명이라 기준한다면 제 경험상 한 달 이상 걸려요. 2달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5월, 6월 말이에요. 검사, 그런 디펜드비가 또 서류 작성할 때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나하나 다 써야 되니까, 계정 하나하나 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디펜딩이 가능한 것은 자기들만 독특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처리한다 하더라도 작성되고 거기서 잘못 기재하신 분들 또 다시 미팅해야 되고 이런 시간 빼고 난 다음에 검사가 받아서 다시 법원. 앞으로 남은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요. 제가 이 미팅을 할 때 처음부터 제안을 했었어요. 나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답답하다. 돈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다툼이 아닌데 왜 33만 원을 아까워하느냐. 이게 자꾸 했었거든요. 네. 많이 참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래서 조란 말라코비치 변호사나 알렉산더 말라코비치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하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른 합법적인 기구를 통해서 꼭 청구를 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여롭지 않아요. 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제가 네. 질문이 좀 몇 개 좀 많이 있어가지고. 네. 아니, 그런 내용은 나중에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떤 요거- 핵심적인 내용. 네, 여기 지금 저희가- 두 분을 할 수 있는 내용.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네. 이런 내용은 제가 주면서 다 해드렸어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인원이 많은 사람들이 요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대표님이 이미 하신 거를 우리가 다 듣고 그러면 좋겠는데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잘 파악 못 하신 분들이 계셔서 되도록이면은 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어차피 녹화돼가지고 다 보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트클럽 개정에 법원이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미국 법원이 발표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비트클럽 개정에 내 자산 규모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알렉산더 말라코비치가 얘기한 것처럼 네. 검사가 하드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사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청구를 시작하면 네. 그런 절차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채굴 장비가 아닌 계정 내 코인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한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난 뒤에 답변을 드릴 겁니다. 아, 변호사가. 아직 그런 적답을 하지 않았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청구할 때 투자금에 대해서 청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계정 내에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투자 금액에 대한 청구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건. 투자금에 대해서. 네. 아, 자, 그러면은 어차피 투자는 내가 판단해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어쨌든 그 차치를 하더라도 그 계정 내에 보유하고 있는 건 자산 자체가 제 거니까 그거를 청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본인이 청구할 금액을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누구도 네네. 정해주지 않아요. 제가 청구금의 기준 한다는 것은 투자금의 기준이 1순위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돈이 계정에 남아있는 돈들이 있을 거예요. 네. 표시하지 못한 금액이거나 또는 남아있는 계정에 대한 또 코인 값들 이런 것들은 본인이 결정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두 가지 해봐야 네, 돼요. 두 가지 경우 다 이제는 그 신청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신청이 되기 시작하면 얘기를 다시 드릴 거예요. 주문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계정 소유자들은 보상받지 못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네,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요. 이원은 디펜딩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번 청구서 딱 한 번 받고 한 번 마감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네. 이번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승소 후에 보상 지급 과정에서 계정의 아이디, 비번, 이메일 등 모든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까?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디펜딩의 변호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아, 제시가 안 돼도 해결 안 된다면 못 받겠죠.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이 그 아이디는 기억할지 몰라도 그 안에 비번이라든가 이메일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참여하시고 난 다음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신청을 하시면 그 내용을 변호사가 검사하고 만나서 해결을 해가지고 답변을 줄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아, 근데 야, 비번이나 아이디를 모르고 그냥 아니야 아이디만 알고 할 수 있다면은 막 남의 계정도 막 신청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요. 지금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이 아니고 소송을 신청하면 그걸 검사가 판단하겠죠. 아, 네.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네. 승소 시에 이거는 20%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승소 시 성공 보수가 20%인 거 맞죠? 네. 예. 비트클럽 청구 소송 관련해서 해외에서 이미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비트클럽에 대해서요? 네. 지금 이게 최초죠? 그럼요. 비트클럽은 미국 법원에서 몇 개월 전에 판결이 딱 끝나가지고 판결문이 공시가 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미국 법원 판결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재판을 다시 열지 않고 이걸로 종결이 되었어요. 이제는 피해자들의 청구 소송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해주면 이 소송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승소했다는 전제하에 실제 보상이 지급되기까지 대략 올해 말까지 이렇게 네. 빠르면 그렇게 된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이거 네. 이제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좀 질문을 좀 모아가지고 주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 검찰이 그 계정을 서버를 다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분 있잖아요. 네. 지금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다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의 변호사를 모시고 다른 내용이 남아있거든요. 네. 나중에 질문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딱 지금 3개 딱 남았으니까 마저 하고 끝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다른 내용을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변호사 두 분하고 하던 길이니까. 질문서를 던져오는 게 있어요. 네. 나중에 질문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하던 거니까. 자, 우리 제이, 시간 관계상 이 두 분, 아까 했던 우리 변호사분에게 알렉산더 말로코비치에게 진행을 해달라고 하세요. Q&A는 좀 이따 하겠다 그러고, 조란 말로코비치 변호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십니다. 아까 질문서 보낸 거 아직 안 하신 게 있는데, 이 소송에 대한 진위, 그러니까 소송 참여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달라고 하세요. Alexander, Mhm. so could you please explain more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ose who file the claims and those who don't? File the claim with us. Yeah, with 그 디펜드 미에서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청구를 진행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를 물으신 거죠. 그렇죠. 디펜드미에서 현재 이 청구 소송을 디펜드미에게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Is there a reason that these victims should file the claims with you and not any other law firms?
Yes, we can say that we've been, as we said, we've been working on this case for a while now. We have already submitted and completed these claims for 100 clients from the European Union. We have a system that allows us to file these claims quickly, and as I said, we have already done it. Everyone is free to choose who they want to be with, but as I said, we have already done it before, and for everything that I just mentioned. 모든 분들은 어떤 회사와 소송을 제기할지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 비트클럽 소송에 대해서 한동안 해왔고 유럽연합에서 100명의 고객들에 대해서 이미 진행을 했고 그 디펜드메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한 처리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Mogu li ja da kažem nešto vezano za ovo pitanje? Kaži. Advokat koji nema iskustva u ovakvim slučajevima i uzme sad da ga radi, njemu treba 2 mjeseca samo da uđe u suštinu predmeta. Yes. Zoran would also like to add that any law firm that hasn't worked on this case before would need a lot of time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case, just to understand the case, let alone work on the case. So it will take a lot of time that we have already done. 조란이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 이 비트클럽 사건을 전에 맡아보지 않은 로펌은 이 소송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이 소송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만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네. 땡큐. 자, 지금 이 질문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제가 보낸 어떤 진행의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줌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내용들,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 기준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을 질문하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메일을 디펜드미에 메일을 한 열흘 전에 보냈는데, 그 답이 안 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소송 전문 법무법인이라면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빨리 이렇게 좀 떠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디펜드미 사무실이 건물에 몇 층 몇 호인지 이런 부분이 또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변호사들이 수행했던 사건들이 좀 대형 사건을 한 것을 그 양력이나 뭐 이런데 그 기록을 해서 홍보를 이렇게 쓰는데 대부분의 법이나 변호사의 사무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기록이 별로 이렇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 최근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선택인데 네. 지금 이 디펜디비를 본인이 신뢰하지 않으면 소송에 참여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건 질문사항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공식적인 채널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자주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쪽에 돈을 써서 홍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용구라는 사람을 치면 잘 안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치면 많이 나오겠죠. 이 차이를 두고 왜 안 나오냐 물어본다는 이 질문에서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최근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펜딩에 대해서 본인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참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걸 질문으로 하기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고 저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앞전에 설왕설래한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잘 명백하게 안 나오니까 저는 이제 제 것만 한 게 아니고 제가 지인 것을 또 사서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신뢰가 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 2개 계정은 제가 2사람 명의는 취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누구라도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할 뿐인 거지. 이게 이제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질문의 내용이 참 애매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알맹이는 없지만, 홈페이지를 건하게 꾸며놓은 회사의 차이와 아닌 차이, 돈은 없는데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차이, 이런 차이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질문이 안 되겠죠. 일단 제가, 인용을, 제이, 네.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 최근수라는 사람이 질문하는데 디펜디비를 신뢰할 수 없다 나는. 왜냐면 인터넷이라든지 너희들이 당신네들이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이렇게 질문 좀 해주세요. Alexander. So Mr. Choi Gun-soo asked this question that he is having trouble trusting your law firm because your law firm has low public profile when searched on Google or or on the internet. And so can you explain? Yes, I believe that I've already touched on these questions. These are information that are publicly accessible. As I said, we have almost 100 years existed for almost 100 years. And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now to mention to Mr. who asked the question is that we were checked by the Korean embassy. So the embassy of your country who checked our law firm, who checked our credentials, and as I said, they're thankful and they want to help us help you. So your country has checked our law office, verified everything, and wants to help us.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저희 로펌이 100년 이상 되었다는 것은 인터넷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에게 연락을 했고 저희 로펌을 체크했고 어떤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사관에서는 저희가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우리 최근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신뢰 부분, 뭐 회사가 크고 작고. I'm sorry, Mr. Choi. One more thing to add. You also need to understand the Defend Me system, as I've explained, is a system that was unique and it was recently created. At the moment, we have more than 2,500 clients, and I can promise to Mr. who asked the questions that more and more people will know about us and more people will see the change, because what we do is really unique and we really do, our mission is to help people and to help all of you. And I can understand the mistrust that you have, because you have invested the money in BitClub and it happened to a lot of people. But as I said to Mr. there, everything is, I've already explained the reasons.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디펜드미라는 시스템이 독특하고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100명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디펜드미를 알고 있고 저희의 미션은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이 신뢰하지 않는 사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Can I say only few sentences? Can I say? Mi kao kancelarija nemamo nikakvih negativnih stvari iza sebe. To što ja sam pokušao da nađem na netu, ali globalno nisam ništa našao za Defend Me loše. Ja mislim da je to napravljeno samo za potrebe da se od konkurencije odvrate klijente. Ali nije on pitao, znaš šta je njegovo osnovno pitanje bilo? Zašto nam je mali profil na internetu? U smislu zašto nemamo, zašto se ne zna kao više za nas? I to ja sam im objasnio da je to u suštini ovo što sam rekao. Dobro, tako i recimo da potvrdi to razum. Yes, so Zoran just said pretty much what I've said, so in order not to repeat everything, you already have the answer to the question. 조란이 방금 말한 내용은 제가 말한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최 근사님한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로펌마에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거든요. 그럼 크고 작고에 따라서 신뢰가 가고 안 가고 홍보가 잘 되면 믿고 홍보가 안 되는 변호사들은 신뢰력이 없고 안 믿고 이런 기준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겠는데요. 네.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제가 우리가 흔히 외해외에 있는 그 법인이라든가 이런 걸 찾으려면 일단 구글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잘 검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라도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님, 그 부분은 여기서 토의할 내용이 아니고 대표님 혼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 내용도 아니고 이 두 분의 변호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준다는 거, 지금 답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안 받으면 대표님의 선택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세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했는데 네. 지금 이런 부분이 조금 제가 해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디펜드미 건물을 처음에는 그 주소를 줘야 했는데 그 주소가 도로로 나와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지금 여기서 그 주소가 지금 구글에서 나오는 주소가 그 업데이트되지 않으면은 신축 거부대 나올 자료가 똑같다니까요. 가서 보셨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증명해달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확인된 내용이 아닌데. 알고 있는 사람이 정확히 여기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님 생각을 자꾸 고집하시면서 답을 달라고 하면 안 되시죠. 그런 부분들이 신뢰가 안 가면 안 하시면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걸 중간에서 여러분들 봉사하는 이유는 미리 공지를 드렸지만 제가 디펜디비하고 17개월 일을 하면서 이분들을 제가 처음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소개를 했었던 거예요. 구글에서 소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질문을 또 드려봐야 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최 군수님이 그런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합리적이긴 하나 여기서 토의할 내용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다른 코인도 지금 소를 3년 동안 진행 중인 게 있는데, 실제로 이거 해보니까, 본인이 이제 증명해야 되는 것들, 아까 뭐 계정이라든가 비밀번호,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거를 스피커가 꺼진 것 같은데요? 스피커가 꺼졌어요? 마이크가 음소거 되셨어요. 질문하시는. 이제 됐나요? 네. 네, 다시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렸는지 처음부터 다시 네. 말씀. 제가 실제로 이런 소를 진행해 봤는데, 네, 지금도 그 소를 진행 중인 거래소 3년 동안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디 비번, 그리고 실제 내가, 비트클럽이나 어떤 거래소에 대해서 실제 거래 내역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했던 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피해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도 다 증명을 해야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채굴기를 뭐 샀지만 실제로 거기서 배당을 받아서 찾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도 다 증명을 해서 실제 내 피해 금액이 얼마인가를 산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이제 피해 금액을 산정해서 제공하게 돼 있는 거기 비트클럽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서 뭐 다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비트클럽에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가입자들이 그리고 서버도 제가 봤을 때 아마존이나 클라우드 서버를 쓰고 있었을 텐데 거기 단순히 개인 PC에 그 하나하나의 거래 내역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역까지 다 증명이 안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하시려고 하시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런 것들이 증명이 돼야 이제 뭐 해당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저희 손을 들어줄 확률이 큰데 증빙 자료가 부족하면 이거에 대해서 더 제출을 하라고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저희는 사이트도 닫혀있고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단순히 하드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그 바로 전에 뭐 질문하신 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사이트를 봤는데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들어가 보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실제로 이제 연결된 트윗 계정이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왜 이렇게 작은지도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질문을 요약해서 이렇게 제 질문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여러분들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다음번 주면서 이 내용을 다루는데 먼저 질문들 하시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소송의 청구를 참여하신 소송자 중에 내가 금액을 어디까지 신청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 내 금액을 얼마 있는지 다 잃어버렸다, 알 수가 없다, 그럼 나도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겠느냐. 크게는 이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는 현재 구글이라든 이런 데서 확인을 하면 디펜딩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는다. 그리고 마치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로 보인다. 같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죠. 선생님, 저 하나만. 그 첫 번째 질문은 그 증빙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 아닌데, 제가 이제 이런 일을 먼저 한 17개월 하다 보니까, 디펜딩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비트클럽으로부터 얼마를 받을 건 디펜딩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른 변호사하고 하더라도 모르겠죠. 그러면 그 금액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청구할 금액을 알고 일단 신청을 해야 돼. 디펜딩이가 없는 걸 만들어서 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청구를 하는데, 그래서 이메일은 알아. 근데 그 안에는 계정들의, 그 안에 들어있는 서브 계정들에 대한 건 모르겠어. 그러면 다 참여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디펜딩 변호사들이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A1234라고 하는 분은 이메일 계정은 이런데 이분이 5개 계정이 있다는데 비밀번호도 모르고 아이디도 모른답니다. 근데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답니다.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럼 이걸 들고 변호사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런 내용들을 썸머리 해가지고 담당 검사에게 어떤 내용을 주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답을 받고 나는데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들이 사실 우문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아직 계약서도 안 썼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답을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참여하셔서 내가 알고 있는 선까지,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시면 그 나머지 부분들을 변호사가 알아서 체크해 줄 거라는 거죠. 이분들도 아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돌려받겠다야 나도 소득이 된다. $200 가지고는 돈이 안 된다, 우리. 일거리 다 안 된다, 우리는. 이거 너무 많이 시간이 들어서 한 장 쓰려고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200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돌려받아야 나도 소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간과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런 디테일한 질문들은 다음번 주민이나 소송에 참여를 한 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나왔을 때 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질문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컴퓨터에 얼마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질문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묶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분의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분 변호사에게 이미 95명에 대한 청구서를 쓰셨거든요. 유럽에 처음부터 3년 동안 소송하신 분들이 95명에 대한 청구서를 쓰셨어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도 자기가 얼마인지 모르는 분도 있었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확인 절차를 거쳤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청구는 하는데 내가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 이것도 가능하냐. 이런 큰 질문으로 먼저 답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맞을까요? 동의하실까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제이씨. 아까 정리하셨던 그 부분을. 네,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여기 있는 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Alexander? Alexander? Yes, I'm here. So how is the amount of damage calculated? Because some of the victims don't know the exact amount of damage. And the second question is, the location of your company doesn't come out exactly on Google. So I'm afraid that it doesn't look like a company that is being properly operated. So the first question, how the amount of damage is calculated. Basically, first you will calculate what we can prove with the documents, and based on the amount that we can prove,
we will submit the claim, and then the court will decide whether or not you can, whether or not and how much they will pay you back. So that's the first question. 네, 먼저 첫 번째로 피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몇몇 피해자들이 정확하게 피해 금액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피해 금액은 서류로서 증빙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청구서를 법원에서 인정할지를 판단합니다. Just to add, we cannot be sure what method the court will use for their calculation because they will not make that public. They will just give you the amount, and on that it is possible that you can appeal if you don't like the amount, but that's a different story.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법원이 그러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법원이 일단 금액만 주면 그거에 대해서 항소를 할지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ow regarding the second question, we are very transparent about everything. You can check our office license number. You can check database for our office license number. These are all public knowledge and public information that was verified by the Korean embassy. So when it comes to that, everything is clear, everything is transparent. To be honest, I didn't check what our office looks like on Google, but it's in the business center. It's in one of the buildings, and that's it. Moment, I'm looking can I? now on the, yeah, you can translate. Sorry. 저희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의 등록증 번호를 그런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공공정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로펌이 구글에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 로펌은 비즈니스 센터에 위치해 있고 그 중에 한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Zoran? Yeah. I'm looking now on the Google what the Google said when you check because this is a business complex near our government building, and maybe it's not. I can see it's okay, but they cannot recognize on our office because this is a business complex. 제가 지금 구글에서 저희 회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데, 이것은 비즈니스 복합 건물이고 정부 건물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합 건물이라서 뭔가 정확하게 인식이 되지 않는가 봅니다. Yeah. 정확하게 Yeah, 인지될 수 있는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올려달라고. 네. Could you please update your exact address so that people can This find is on the Google? street number, Boulevard. I will write it in the chat. Yeah. 제가 채팅창에 정확한 주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또 다른 질문, 아까 제가 질문 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다시 한번 제이 씨 저는 질문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 내가 청구 금액을 잘 모른다. 그래도 청구하는 게 맞느냐, 소송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청구 금액을 내가 모른다, 잘. 계정이 갑자기 닫혀가지고.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소송에 참여하면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So the other question is that if I don't know the exact amount of damage, do you still recommend that I file the claim even before I don't know which amount to claim? Well, I would suggest that you claim first the amount that you can actually prove, and then we will see
based on your submissions, how much we can claim in total.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는 증빙할 수 있는 금액으로 먼저 제출을 해주시고 저희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 그 금액을 So after you check the submissions, you finally determine the amount to file the claim of? Yes. 네. 먼저 증빙을 하실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청구 서류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 서류를 확인한 후에 청구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But just to point out again, it is really important Yes. that people collect all the evidence that they have in regards to all of their claims. Ale samo još jedno da dodam. Znači, on može kad napiše što ima evidence da kaže ima još toliko, nek u note stavi dole da ima još toliko zašto nemam dokaze. Može da bude u kompjuteru da ga nađu kao uplatu da postoji u oduzetniku. Yes, so as Zoran says as well, we will use the submission with the evidence that we have, and if we cannot prove anything else, we will add the note that the client claims he invested this amount, but he doesn't have evidence to support it. So perhaps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the court has, perhaps they will claim.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란이 말씀하신 것은 먼저 제출 서류로 이제 증거를 모으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출을 하면서 따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만큼의 금액의 피해를 입었지만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정보로 이렇게 청구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So if the victim does, so you said about putting a note that the amount of damage is this, but there's no proof supporting it. You write that the court used their information from the confiscated computer to determine Yes, we this claim. will indicate that we cannot prove the whole amount. We will say, okay, we can prove this amount 100%, but we will indicate the client has invested X amount extra, but because it was such a long time ago, the Bit Club has removed, they don't have the evidence now. We can say that if they have, they can add to it. So you are requesting the U.S. court to assess this claim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they possess? Well, so to say again, we will submit the claim asking for what we can prove. So based on the evidence that we have. And we will add a note saying that the client has invested more, but we do not have evidence to back it up. And we hope that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they have, they can find the remaining of the client's claim. But that, you don't know what will happen with that. But with the evidence that we have, that we can prove 100%. 그래서 말씀하시는 다르게 추가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적어 놓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봤는데요. 일단은 클레임을 제출을 할 때는 증빙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증빙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만약에 일부만 됐을 때 이 소송을 제출할 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다른 이 금액보다 이만큼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다친 지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 그런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것을 확인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언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서 작성이 되고 디펜드미 홈페이지가 열리고 거기에 비트클럽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입력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개개인이 각각이. 그때 여러분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다 하지 못한 금액이 있거나 내지는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으면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개개별 미팅이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여기 있는 두 분하고 줌에서 내지는 메일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입력을 하다 보면. 근데 묶어서 나는 금액을 잘 모르는데 신청해야 되는가? 일단 선택이죠. 신청해라 말아 누구 말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나는 모르지만 일단 참여하시고 나는 원래 돌려받을 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나 몰라요. 나는 알고 있는 거는 내가 이름하고 그 당시에 이메일 계정 이것밖에 몰라요. 금액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참여하시면 모아서 두 분의 변호사 또는 여기 다른 변호사들이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다. 뭐 확답은 못하지만 그렇게 일을 처리할 거다라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답변이 잘 이해되셨기를 바라고 또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실까요? 네, 제출할 서류도 먼저 그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이건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로펌에 해도 되느냐? 예, 해도 됩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써놓으셨는데 다른 데 하셔도 됩니다. 다른 변호사 선택하셔서 어느 곳이든 하시는 분들하고 하시면 됩니다. 꼭 디펜딩에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단 여기 있는 두 분의 변호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옮기자면 이미 디펜드미에서 비트클럽 초창기부터 이 사건을 수임해서 계속 3년 동안 해왔고 그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미 유럽의 95명에 대한 청구서를 작성을 했고 그런 경험치와 그런 관계식을 가지고 일을 해왔다 미국에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이다. 아까 두 분의 변호사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선택은 대표님 각자의 목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금액 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희들이 청구하는 금액이 피해 금액이고, 네. 피해 금액은 우리가 투자한 금액인지, 그걸 한번 여쭤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했었는데. 또한, 네. 대표님 그거 두 다. 번째는, 다. 대표님이 돌려받고 싶은 돈 다. 그러면 그냥 투자 금액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본인이 돌려받아야 될 돈. 그러니까 내가 비트클럽으로 또 나는 이런 돈 돌려받아야 된다. 그거를 소명할 수 있는 만큼 다 쓰시면 됩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네. 자,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계정이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디펜딩의 기준은 무엇인지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아이디나 비번, 지메일을 제가 알고 있으면은 그걸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디펜딩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한번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미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미국 검사나 미국 법원에서 그 계정의 소유자가 최용구인지 신명철인지 알렉산더인지 조란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그 계정의 비밀번호,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청구한 금액이 얼마만큼 진실성이 있는지 이거를 검사의 판단이고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이게 답이 될까요? 이해하셨을까요? 디펜딩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 디펜딩에서 먼저 한번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송에 참여하셔서 플랫폼에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고 이제 여러분 이 변호사 청구서를 쓰거든요. 그 과정에서 필터링이 될 거예요. 지금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하면 너무 앞선 질문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처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빈번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을 하는 과정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그때마다 우리 여기 조란 변호사와 그다음에 알렉산더 변호사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또 다른 그 직원들이 또 다른 변호사들이 나와서 또 안내를 할 거예요, 가이드를. 그러니까 그때 물어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내용. 답답하실까요? 네, 오늘 이 미팅 처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디테일한 내용들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소송에 참여하시면서 뭐 이분들을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뢰도라든지 내지는 저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진짜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는 무게감이 다르죠. 제가 들었던 얘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 다른 분들 다 녹음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 디테일한 질문들은 다음번 줌에서 하시거나 등록이 시작이 되면 아마 그 케이스를 안내를 해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 다 풀지 마시고요. 부탁드릴게요. 또 다른 질문이요?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아까 디펜더 위에서 이제 증빙서류에 대해서 개개인이 이제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뭐 이 방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디 비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가 비트코인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몇 개의 비트코인이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얼마며, 그리고 어떤 트랜잭션으로 증빙이 다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얼마나 그런 증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만약에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너무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증빙자들이 거의 없는 경우에 만약에 이걸로 소송을 해서는 사실 저는 이길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 증빙자가 너무 없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만 물어볼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계약서를 쓰고 디펜드비에서 여러분들한테 홈페이지를 열어서 비트클럽에 대한 여러분들의 청구서를 작성해, 여러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내용들이 입력하는 화면이 열릴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가 있으면 거기다 업데이트를 올리셔야 돼요. 서류로 내는 게 아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펜드비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을 하시고 비트클럽의 계정이라든지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글로 쓰거나 사진 자료를 올리거나 서류가 있으면 복사를 해서 카피해서 올리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걸 다 내가 받을 돈들을 일단 소명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없는 게 있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정이 1, 2, 3, 4가 있는데 비밀번호 몰라.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 계정의 이름을 쓰고 나 금액 미확인.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접수를 하시면 디펜딩에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대표 변호사가 두 분이 변호사들이 그 내용을 접수받아서 서류로 옮기는 과정에서 선별을 해서 그분들은 별도로 어떤 제한이나 조치를 하게 될 거라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 또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두 번째는 운영인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비트클럽 했을 때 환율과 비트코인 가격과 지금 가격은 너무 다르죠. 그리고 그때 가격으로 해야 돼, 지금 가격으로 해야 돼. 이런 질문들에 다 답을 드렸었는데,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네. 우리 변호사에게 이 소송 참여자들이 비트클럽을 했을 때 환율과 또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른데 청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입력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지금과 당시의 환율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데 피해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하냐 이건가요? 그렇죠. 네네. Alexander? Mhm. So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as you know, the price of Bitcoin and the exchange rates are different at the time from now. So when you're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which price of Bitcoin and which exchange rate do you use? We will have to use the date where you actually sent it or exchanged it, because this is the amount that you have invested or lost at the time. You cannot calculate the current value of Bitcoin or any other coin that you've invested. 거래 일자 그리고 당시의 비트코인 가격과 환율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그것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요? 또 다른 질문이요? 제가 하나 할게요. 네. 네,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했던 건데, 제 파트너가 죽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그 비번과 아이디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지금 제가 그 소송비도 착수금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지난번에 제가 답을 드렸고, 네. 그거는 지금 여기서 질문할 내용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다 답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답을 하신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똑같은 질문이 제가 네. 물어볼 때 드렸던 답변이 네. 여러분들의 신원보증으로 제가 등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네. 등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모아서 여러분의 답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아,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등록 신청하시고 접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케이스가 맞지 않으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변호사가 검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다시 다 드릴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 시간이 이제 제가 딱 앞으로 10분만 더 진행하는데 질문을 한두 가지만 더 받고 네, 마지막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변호사의 맺은 말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여기 지금 스팸이라고 또 올려놓으신 분이 계시네요. 네, 우리 제이 좀 여기다 저기 채팅방에다가 디펜드미 스팸이라고 올려놨어요 누가. 네, 지금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많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So one of the participants typed that your company is a scam in the chatting window. So a lot of instances like this in South Korea. Alexander? Well, yes, as I said before, I don't understand the point of this. We have already explained everything about who we are, about our company. It was already checked, and now I think that I don't see the point of this, and it makes no sense to me, to be honest with you. Mogu li ja da kažem to? Yes, Zoran. Ja mislim da su to napravili samo za potrebe ovog slučaja, jer to nije bilo dok nije se o ovome počelo pričati. Ništa nije Yes, bilo. and as Zoran says, Yes. I think that was created just now for this case because we have many clients from Korea and we have never had this issue before. Yes. 일단 저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까 모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다 확인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기라는 내용이 이제 막 생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들이 많고 한국에도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 것 같습니다. And I would, just one more thing, I would also like to add that all of you, all our clients, they have the option to choose whichever lawyer they want, be that us or be that any other law firm. We suggest that you do this because it is in your best interest, and this is the only way that you can actually get your money back. Be that with us. We have explained who we are. We have given everything about ourselves. At the end of the day, it is your decision. 일단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시던 그런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길 제안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이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저 두 분의 변호사에게 11시까지만 진행할 거라 한국 코리안 타임으로 11시까지 진행할 거라고 마무리 인사 준비 좀 해달라고 질문 한 가지만 더 한두 개만 더 받아볼 게 있으시면 먼저 So this Zoom meeting is scheduled until 11 o'clock. We have about 7 minutes left. After receiving one more question, we'll ask you to give a closing comment for the participants. Okay.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분이요? 질문 받을게요. 예,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디펜트미에서 유럽 투자자들 소송 수임을 받아서 승소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미국 검사하고 법원에서 그 청구서를 피해로 인정이 되면은 이제 그 피해 금액을 이제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연말이 됐든 뭐 내년이 됐든 지급할 텐데 그럼 지급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때는 화면 오픈하시고 실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이게 제가 방법 잘 몰라서. 자, 우리 제이. 네. 나중에 청구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돌려받을 때, 받는 금액이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뭐 코인으로 받는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으로 받는지, USD로 받는지, 이런 걸 물어본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Alexander, so if a claim is admitted, how do we get the amount back? Is it through Bitcoin or?
So one important thing is that you will get the amount back directly to your account. So the money will not go to us, it will go to you, out of which we will charge the commission. When it comes to the actual amount, when it comes to the currency that you will be paid, I'm not sure. It will depend what the court calculates, but I believe it will be not one of the stable coins, but it will be actual hard currency, so maybe dollars or something. But the amount is important, not what you get.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중요한 점은 그러한 금액을 돌려받으실 때 저희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의 계좌로 바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돈에서 저희가 수수료를 청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려받는 금액은 그러한 화폐가 아니고 아마 기존 화폐, 달러와 같은 기존 화폐가 될 것 같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I would like to thank our lovely interpreter for doing a great job. I would like to thank Mr. Choi for helping to organize all of this and to be such a great help and such a great connection between you and us. We have said everything that we have. We can promise to you that we will give our best and that we'll do our best work to help you get your money back, because this is at foremost your interest and it is our interest as well. So from our side, thank you once again. Thank you for placing your trust in us, and I can say that we will do our best to help you. 네, 일단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최용구님에게도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회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이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익이고 그리고 저희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Mogu li ja da kažem? Ja hoću da kažem. Meni je veliko zadovoljstvo i čast što sam proveo sa vama večeras ova 2 sata i što smo se malo bolje upoznali. Zoran says that it is a great honor and great pleasure to have spent the previous 2 hours with all of you and to have met all of you a little better. 여러분들을 오늘 더 잘 알게 되어서 영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오늘 여기까지 줌을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고생해 주신 각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그 다음에 두 분의 변호사 그리고 통해주신 제이 모두에게 같이 땡큐 베리 마치라고 인사하면서 오늘 줌을 마무리했습니다. 땡큐 베리 마치.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Bye. 아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